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을 친밀함이라는 거짓된 포장지로 덮어두고 나중에 해결해도 괜찮을 것이라며 안일한 망상에 빠져 있죠.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18.5%는 낙심할 때 기댈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당신도 그 비참한 통계의 일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그 텅 빈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당신의 영혼과 에너지를 파먹는 기생충 같은 악인을 곁에 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영원히 혼자 남겨질 것 같나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작 당신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얄팍한 필요함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제물로 삼아 작동하는 끔찍한 심리적 기생관계의 서막일 뿐입니다. 왜 당신은 유독 못된 사람 타인을 착취하는 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당신처럼 남에게 패 끼치기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모든 갈등의 원인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는 사람들을 에코이스트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오로지 자기만 아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아주 완벽하고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당신은 상대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을 그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달콤한 착각으로 합리화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무너뜨립니다. 뇌과학적 오류를 살펴보면 인간의 뇌는 미래의 당신을 완전히 타인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10년 후 망가질 자신의 모습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가짜 안정감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상대에게 투자했습니다. 뇌는 이 매몰 비용의 손실을 인정하는 대신 차라리 현실을 왜곡하는 쪽을 택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인데 내가 부족해서 화를 내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책하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의 초기 단계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가하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진심 어린 조언으로 착각하며 자아를 지우는 내면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그때 누군가 다가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당신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오만한 자신감을 능력으로 착각하고 맹목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사육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에너지를 독점하기 위해 아주 교묘하게 당신의 다른 인간관계를 하나씩 차단합니다.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나뿐이야 라는 소름 끼치는 한마디에 당신은 스스로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자존감 지표는 30% 이상 곤두박질 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으며 번아웃 증후군 초기 증상인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가 동반됩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출근하며 그저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의 생명력은 실시간으로 빨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관계를 유지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고립의 두려움에 굴복한 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차가운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경제적 손실이자 물리적 붕괴입니다. 직장갑 진리19의 실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직장 내 유해한 관계는 개인의 업무 생산성을 평균 40% 이상 저하시킵니다. 당신이 하루 8시간 일한다면 그중 3시간 이상은 오로지 상대의 기분을 맞추고 눈치를 보는데 허공으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MIT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유해한 조직 문화와 착취적인 인간관계는 낮은 보상보다 퇴사 혹은 자아의 붕괴에 10.4배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승진 기회를 놓치고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결국 도태됩니다. 한국 30대 평균 순자산은 5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앙갑은 2천만 원에 불과하죠. 무슨 뜻일까요? 상위 10%가 평균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해한 관계에 에너지를 착취당하는 당신은 중앙값은커녕 마이너스 통장을 전전하고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경제적 격차의 고착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을 착취하는 자에게 에너지를 쏟는 동안 느슨한 연대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당신의 동료들을 보십시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성공적인 이직의 70% 이상이 이러한 약한 유대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주말 내내 착취자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느라 자기 개발에 투자할 시간을 100% 상실했을 때 동료들은 당신보다 2에서 3배 이상의 자산 격차를 벌려나갑니다. 당신이 한 달 내내 피눈물을 흘리며 일해서 버는 돈을 상위 1%는 하루 만에 자산 증식으로 벌어들입니다. 심리적 붕괴는 곧바로 파산과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통계를 분석해보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의 의료비 지출은 평균보다 250% 높습니다. 당신의 하차는 월급 중 10% 이상이 오로지 정신과 약물과 상담 치료비로 빠져나갑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파괴하여
자가 면역질환 발병률을 40% 증가시킵니다. 미국 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만성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수명을 평균 7년 단축시킵니다. 글로벌 지표와 비교해볼까요? 경제협력계 발기국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 지수는 항상 최상위권입니다. 20대의 30%, 50대의 40% 이상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합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평균 10%대의 고립도를 보이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산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유해, 관계의 연간 사회적 비용은 무려 5조 원에 달합니다. 그 거대한 손실액 속에 당신의 이직 비용과 치료비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하위 50%의 부채 증가율은 상위 10%의 자산 증가율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비혼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다인 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을 직업적 증후군으로 공식 분류했으며 번아웃을 겪는 직장인의 63%는 병가를 내고 23%는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파멸을 향한 고속도로 위에서 전속력으로 엑셀을 밟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내가 더 노력하면 이 관계도 좋아지고 내 경제적 상황도 나아질 것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순진한 소리입니다. 이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냉혹한 작동 원리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왜 당신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그 구조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첫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월급만으로는 절대 자산을 모을 수 없습니다. 연 3% 오르는 당신의 월급과 연 7% 오르는 체감 물가, 그리고 연 10%씩 폭등하는 집값의 격차를 보십시오. 당신이 에너지를 갉아먹히며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인플레이션의 용광로 속에서 휴지 조각이 됩니다. 둘째, 자산의 복리 효과입니다. 부자는 자산으로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법니다.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자산은 무한히 복제됩니다. 당신이 악인에게 시간을 뺏기는 동안 시스템은 당신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킵니다. 셋째, 레버리지 접근성의 차별입니다. 금융권은 철저히 신용과 자산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멘탈이 붕괴되어 잦은 이직을 반복하는 당신의 신용 점수로는 저금리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없고 결국 고금리 대출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넷째, 세금 시스템의 역설입니다. 당신의 유리지갑에서 떼어가는 소득세율은 자산가들이 누리는 자본이득세의 실효세율보다 치명적입니다. 다섯째, 스펙 인플레이션과 채용 시스템의 진입 장벽입니다. 기업은 완성된 경험과 사회적 자본을 요구합니다. 유해한 관계에 갇혀 스펙을 쌓지 못한 당신은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의해 1차 서류 전형에서 자동 필터링됩니다. 여섯째, 네트워크 효과의 독점입니다. 고급 부동산 청약 정보나 미공개 주식 정보는 모두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됩니다. 일곱째,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착취입니다. 외로움에 지친 당신의 우울과 결핍을 타겟팅하여 자극적인 소비와 도파민 중독을 유도하고 당신의 시간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광고 수익으로 치환됩니다. 여덟째, 건강 불평등의 세금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미치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정신과 신체가 망가진 당신의 남은 자산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아홉째, 복지 함정의 굴레입니다. 최저 생계비에 맞춰진 복지 시스템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면 즉각 지원을 끊어버려 영원히 빈곤선 아래에 머물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열째, 감정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조차 심리 상담과 힐링 산업이라는 거대한 마켓의 훌륭한 원자재로 전락합니다. 더 이상 착취할 에너지가 남지 않자 나르시시스트는 가차없이 당신을 폐기합니다. 당신은 텅 빈 통장과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영에 수렴하는 인간관계만을 남긴 채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40대 이후 당신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끊어내지 못했을까라는 뼈저린 후회 속에서 노후 빈곤을 맞이합니다. 당신의 정신건강 지표는 하위 10% 수준으로 하락하며 재기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심리 치료 비용이 소요됩니다. 당신은 구직을 단념한 니트족이 되어 사회의 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시스템은 잔혹하리만치 효율적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개체는 가차없이 도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디스토피아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감정적인 위로나 힐링 서적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데이터로 검증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스마트폰 연락처를 여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번호만 남겨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연락처 정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착취자의 권위를 완벽하게 박탈하는 선언입니다. 둘째, 강한 관계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상위 10% 생존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느슨하지만
다양한 인간관계를 최소 10개 이상 만들어 둡니다. 동호회나 가벼운 모임 등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다각화된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셋째, 소득의 최소 30%를 무조건 자동 이체로 저축하십시오. 당신의 방어력은 오직 당신의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악인을 곁에 두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다각화된 방어막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관계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소모품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기로 말이죠.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시간은 당신의 나약함을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는 당신의 파멸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